흥행이 안 하죠. 이게 서양 사람들한테 너무 놀래가지고 한국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하고 다르다. 미국에서는 만나자마자 바로 색생애를 하는데 한국 드라마는 몇 년이 지나도 끝날 때까지 안 나온다. 이게 너무 재밌다 이거죠. 결국은 안 하는 것, 그게 이겼다는 거죠. 우리 드라마가 전 세계를 완전히 석권해버리지 않습니까? 겨울 연가는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주 조사를 합니다. 저는 그거 연재될 줄은 못 보고 몇 달 전에 알았습니다. 뭐 영화도 못 보고 유행하는 노래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책 쓰고 난 후에 한번 뒤져보니까 나오던데 200개 국가 중에 겨울 연가 모르는 나라 한 군데도 없대요. 그 드라마 참 잘 만들었습니다. 멜로드라마들 넣어도 필요 없고 아예 잘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삼국사기에 그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뭐 불경을 좋아해가지고 돌을 닦는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이 뭐 월강도 거상가 뭐 그랬는데 아내랑 살다가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강의 그 친구가 아내를 보고 너 나랑 살자 이래서 그럼 같이 살자 했는데 그날 밤에 성행위를 거부를 해버려요. 니는 왜 남편하고 했는데 내하고는 안 하냐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과 10년 살아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 남편은 달빛이 밝으면 달빛을 타고 앉아서 조용히 마음을 닫고 있었을 뿐이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원효대사를 찾아갑니다. 그 원효대사가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그걸 상국무사에 남겨줬는데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일본 아이들처럼 말이야.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의 취직한 아이돌 가수가 22살 때까지인가 27살 때까지인가 일본에 있을 때 자기 아빠랑 목욕할 때 같은 탕에 들어갔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듣기에. 아빠랑 딸이 왜 탕에 들어갑니까? 같은 탕에. 들어가서 뭐 등도 밀어주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거는 바로 건친상간을 하기 위한 작전이죠. 그런 문화를 만들어놔서 애들이. 저는 딸이 있는데 5살 지나서부터 손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잡았어요. 이 쟤들하고 우리가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안 통하는 부분이 바로 성문화. 쟤들 좀 이상하다 이거죠. 여러분 한국의 남자 중에서 딸하고 10살 넘은 애하고 목욕 같이 간 적 있습니까? 10살은 그냥 7살이라도 안 가죠. 우리 드라마가 이렇게 위대했다는 거죠. 제가 예천군의 어떤 미국인가 캐나다에 가가지고 여자들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야단나고 데모하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초빙 받아가지고 초빙 받았다니까 아연 거기 가가지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좀 말해달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그런 짓 안 한다. 당신들 이 예천이라는 동네에 삼강에 주막이 있는데 그 주막에 있던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남자랑 잠잤다고 생각하면 한 번도 없다. 근데 주막에 온 사람들이 여자랑 잠잤느냐 한 번도 없다. 왜 없느냐. 우리나라 주막은 여러 명이 같이 자죠. 그럼 무슨 잠자는 게 어디 가능합니까? 개별적으로 잠자는 공간이 허용이 안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타락했냐? 왜 외국까지 나가서 망신을 당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전통 좀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 문화였다. 그리고 매화에 대해서는 좀 잘못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라니야말로 동아시아의 절개 지조를 표상하는 게 란이었습니다. 뜻밖의 보니까. 이 란은 시경에는 안 나오고요. 초사에 42번이나 나오는데 그럼 란은 뭐냐. 여기 계시는 분이요. 전쟁 영화 같은 거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깃발을 들고 자꾸 저 말을 타고 가죠. 근데
깃발 지고 바람에 막 휘날리고 이래서 전쟁 칠 때 불리할 것 같은데 저 깃발 들고 왜 가냐 이거죠. 그런데 직접 대장이 깃발을 안 들면 깃발 드는 병사가 뒤에 꼭 따라가면서 계속 깃발 들고 있습니다. 대장 깃발. 그래가 만약에 그 깃발 든 아이가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받아가지고 또 대장 깃발이 또 들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깃발이 완전히 없어지면 졌다는 거죠. 이 깃발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단이라는 것, 난초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끌고 같은 도였습니다. 주체로서. 그냥 단순히 꽃이 아니라 난초가 표상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도였다. 아, 그래 이제는 꽃을 볼 때요, 내가 바라보고 만들어 꺾어도 되는 꽃이 아니라 저 꽃은 나를 이끌어가는 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꾸어가지고. 오히려 난초가 주체다. 그리고 나는 객체다. 대상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볼 때 나는 초사에 이제 나오는데, 뜻밖에도 너무 이상한데요. 초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그 호전몽이라는 말을 들었을 텐데, 장자의 나비꿈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뭐 내가 꿈속에 나비가 되고 나비가 꿈속에 내가 되고 어쩌고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거 해석도 많이 틀렸는데요. 그것은 나와 너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경지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지, 내가 나비가 되고 네가 나비가 돼가지고 무슨 봄날이 꿈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을 가만히 보면 나비와 나 사이는 분별이 분명히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재물, 장자의 재물로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과 상대방과의 소통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속에 물자 있죠, 물자. 물자는 사물이 아니라 타인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인물사전 그러지 않습니까? 인물사전. 그 인물사전에 사람하고 동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사람만 들어가죠. 이 물자 자체가 타인을 뜻하는 말인데, 제물로는 제자는 같다는 뜻이고 물은 사람이죠. 타인과 같게 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호전몽이 나오는데, 호전몽보다 더 재밌는 것은 난몽이라는 것입니다. 난초꿈을 꾸면 아들을 얻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어머님들 중에 난초꿈을 꾸면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 실례지만 어머님 성함이나 할머니 성함 중에 옥난이라는 사람 있습니까? 구스록에 난초난. 뭐 아무도 없어요. 있을 텐데. 옛날에 옥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옥난이 못 봤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네?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성인데요. 예. 61세. 61세요. 그 이름을 지은 분은요, 옥이 공자를 뜻하니까 공자 같은 사람을 낳아갖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예, 평범하지만 과거에 그 집안은 안 그랬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자에 붙은 분이죠. 자자. 어머니 이름 중에 아들 자자 들어간 거. 이거 일본, 예. 예. 일본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본 이름이기는 하지만 그 자가 송나라의 왕비를 뜻한 출신이라는 뜻이라서 우리가 그냥 다 받아들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집이자 있죠, 계집이자. 이거는 주나라 황실의 집안 사람이라 그래서 희자를 그냥 그래서 광복되고 나서 남자 이름은 바꾸었는데 그런 거 다 바꿨는데, 여성 이름은 그냥 희와 자자를 그냥 두었던 이유가 원래 그게 심오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애들은 뭐 잘 모르고 썼겠죠. 일본 애들 유학 실력이 좀 낮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낮았는데, 자 일단 그래서 꿈에 난초꿈을 꾼다. 이것도 의미가 있었다. 그 다음에 순자라는 책은요,
원래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순자가 제일 앞에 무슨 글이 나오냐면 청출어람, 이청어람 이래가지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뭐 학원 같은데 뭐 청어람 학원도 있고 이상하게 나오는데, 청은 남에서 나와서나 남보다 푸르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된다. 뭐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지 못할 건 없지만 그 동양인들은 그런 건방진말은 안 합니다. 청출어람, 이청어람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교육을 배우고 나면 자기의 바탕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순자는 성악선을 열는데 인간의 본성은 나쁘다. 근데 교육을 통해서 착하게 만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출어람, 이청어람을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서요, 난에 관한 이야기가 차이나 책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순자입니다. 왜? 난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계속 설명하면서 인간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뭐 심지어 이런 말도 준다. 아무리 좋은 난도 단술에 담가버리면 별 볼일 없어진다. 그러니까 군자도 악에 물든다 이 말이죠. 평생 동안 악에 물들지 않고 살아야 되죠. 사실 저는 제가 오늘 좀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2006년도에는 네이버 검색 순위 1위로 일주일간 계속 나갔고, 1990년인가 중앙일보에 한 년 전부 다 제 얼굴이 나가고, 동아일보 인대도 나가고 했는데, 1990년도에 제가 숨어버렸어요. 2006년도에는 좀 심했는데, 갑자기 송명호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쫙 올라오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글도 안 쓰고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때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지는 것 바람직하지도 않고 제 공부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겠지만 이제는 유명해지면 제가 그 유명한 것에 편성하려고 생각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렸는데, 이와 같이 사람이 유명해진다든가 돈 같은 데 타락해버리면 그냥 끝이죠. 저는 그 서울대학교 들어갔더니 서울대학교 인문대 사회대 교수 중에 한문하는 사람 한 명 없대요. 큰 충격을 받고 난 절대로 교수 안 한다. 내가 교수하면 저런 놈들하고 똑같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 아니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저런 책 아무도 못 씁니다. 저 책은 그냥 두껍다는 거 제거하고 안에 있는 내용 보면요, 기존의 논어 설명서하고 70% 이상 전부 새롭습니다. 그런 이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제일 첫 장부터 다를 겁니다. 뭐 하기 시섭지가 나오는데요, 왜 공자가 하기 시섭지냐부터 파고 들어갔는데, 공자는 평생을 가르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요, 뜻밖에도 배울 학자는 60몇 번 나오는, 66번 나오는데 가르칠 교자 7번밖에 안 나오는데 2개는 군사원은 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스승은요, 인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자장이라고 19편에 가면 아주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선생도 없었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공한테 말이야. 비꼬니까 자공이 그럽니다. 백성들은, 인민들은 3대의 도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는 끝없이 배웠다. 그래서 공자에게 어디 간들 스승이 없겠으며 누구인들 스승이 아니었겠는가 이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까? 어디 간들 스승이 없겠으면 누구인들 스승이 아니겠는가. 이분이 공자였기 때문에 제가 감히 내가 공자보다 잘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제가 뭐 실제로 잘나기는 뭐가 잘났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을 깨어달라고 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들어봤죠? 논어에 그런 말 있는 거 어때까지 몰랐지 않습니까? 공자는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자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료가 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세상 사람들은 공자 가어라는 책이 위나라 때 한 4세기쯤, 3, 4세기쯤에 그 왕숙이라는 사람 누가 쓰고 그 다음에 줄을 달고 있는 거기에 공자는 깊은 숲속에서 자라는 난초였다. 이 난초는 남이 보지 않아도 꽃이 피어가지고 향기를 드러내지 않는 법이 없다.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죽어라 해서 모두 다 출세하는 이런 거 다 바라는데 공자는 그렇게 잘났는데 왜 출세도 못했냐. 사실 공자는 엄청나게 출세했죠. 공자 돌아가시고 얼마 안 가서 황제라고 했습니다. 소왕이라고 했습니다. 소왕. 그때 왕자가 황제라는 뜻인데 이게 죽으라고 공자가 소왕이었다고 들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놈이 바로 주의였어요. 주의와 사마천. 주의의 그 200만 자가 훨씬 넘는 그 방대한 책 속에 공자 소왕이라는 말, 소왕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 좀 이상한 말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제가 볼 때 주의의 철학은 그게 철학입니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을 어쨌다는 말이죠. 죽으라고 수신해가지고 평천하는 도구가 되라는 말이죠. 넌 가미가제 특공대가 되어라 이 말이죠. 목표를 정해놓고 인간을 가르친 게 그게 주의였습니다. 공자는 이 세상에 목표가 없다고 했어요. 있는 홍도. 사람이 도를 넓히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게 아니다 그랬으니까 정해진 목표는 없죠. 이거는 불교에도 그 정도 수준 안 됩니다. 불교는 괜히 말을 하지 계속 그 사람들 거짓말하죠. 석가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놓고 곤마 하나만 붙여라고 하고 다른 사람 다 이제 와서 붙여라고 해요. 그건 뻥입니다. 당신들 그렇게 말은 실제로 하지만 절에 가면 석가모니부터 보이잖아.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럼 무슨 소리냐 당신들. 석가가 과연 글자 아는 사람이냐 내가 물으면 어리둥절해요. 인도에는요 글자가 석가가 산지 1000년 전부터 있었는데 석가는 책을 한 권도 못 남겼죠. 여러분 이거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죠. 석가는 살아있을 때까지 책 한 권도 못 남겼어요. 석가가 죽고 500년쯤 지나가지고 비로소 반야심경, 건강경 같은 책들이 나오는데 이 책은 굉장히 위대한 책입니다. 정말로 책을 잘 썼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지금도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고 건강경은 그야말로 읽고 또 읽고 들어가면 깊은 밤에 눈물이 나게 할 만큼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건강경의 위대성은 저도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뭐 위대한 사상을 담았다기보다는 책으로서 성공했습니다. 뭐 겨울연가처럼 뛰어난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석가 주고 500년 뒤에만 나왔다는 것도 아무한테도 이야기가 안 합니다. 하고 색적시고 공적시색 해석도 완전히 은퇴를 하고 있는데요. 논어라는 책에는요. 안 내자 내자는 있는데 지금 내의 반대는 왜 아닙니까? 왜가 안 나옵니다. 내자가. 그럼 내의 반대는 뭐냐? 색자입니다. 색자가 바로 외자 역할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네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 식으로 교원 영식하지 마라. 이 말을 해줍니다. 그게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아부하지 말고 이 내면을 닦아라. 그때 이제 외자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처음 번역하고 구마라집과 현장이 그대로 따라가지고 색적 시공하는데 지금 그 색하고 공에다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르는데 그런 뜻도 아니고 색적 시공은 색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사물 뭐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공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인식론이죠.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가
배, 감, 귤 이거는 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일이 공이라는 뜻입니다. 사과, 배, 감 이거는 색이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물들은 일반화해서 이해하고 일반화된 것 속에는 구체적인 사물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일이라는 말 속에는 사과, 배, 감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두 개를 이해하면 우리의 이해가 빨라진다. 이런 식의 어렵지 않는 말이었는데 이 색적 시공 제가 위키피디아 영문까지 다 읽어보니까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직까지 그게 위키피디아 색적 시공은요 50페이지 넘어갑니다. 독일 학자, 영국 학자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부터 말하니까 한국 학자 중에 약간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석도 잘못되고 있는데 이것도 잘 그러고 불교인들한테 여기 불교인한테 죄송한데요 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붓다는 서기 전 483년에 태어났다고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고 그걸 제가 자료를 찾아 들어갔더니 일본에 그 일본어 잘 모르니까 제교 철차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동양대학 교수였는데 2차 대전이 끝난 줄도 모르고 책만 보고 있다가 몇 달 지나서 겨우 알았다 이 말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저하고 똑같은 시각을 가진 책을 내요. 석가의 생년일은 BC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BC인데 사실 요새 BC는 안 쓰고 BCE라고 씁니다. BCE는 before common 뭐 이런가 이래가지고 일반 연대 전 이렇고 BC는 뭐 before Christ라 크라이스트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안 써요 지금. 하여간 그런데 그게 갑자기 BCE 563년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왜? 공자보다 앞서게 만들고. 그 거짓말을 왜 자꾸 하냐. 왜 사람 나이가 거꾸로 자꾸 올라가냐. 그리고 솔직히 그 사람 썼는 책 한 권도 없지 않냐. 왜 너희들 이거 자꾸 거짓말하냐. 다 후대 사람이 써놓고 그것도 500년 뒤에 사람이 써놓고 자꾸 석가모니 이야기하는데 저는 못 믿겠다 이거죠. 그것조차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이거죠. 구마라집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외운 논어 속에 외자가 없어가지고 색자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죠. 구마라집은 경전을 480권 썼는가 그 정도로 위대한 그 경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것 중에 그 말을 가장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원료로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단종하고 단종을 죽였다고 말은 세조였습니다. 세조. 세조는 세종대왕이 천재였으니 아들도 다 천재였죠. 그 사람이 뜻밖이고 산스크리트를 전공자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해서 다 치우고 혼자 산스크리트로 번역해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세조라 그러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되게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조가 나쁜 놈. 왕의 자녀는 어차피 그들끼리의 리그죠. 그들끼리의 리그인데 단종 죽여버리고 지가 먹었는 건 자기들 리그한 겁니다. 그냥 저는 그 이상 생각 안 합니다. 진정한 혁명은 그들끼리의 리그가 아니라 인민이 왕이 되는 그게 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따져야지. 지들끼리 리그여서 단종이 죽었건 안평대군이 뭐 왕을 했건 단종이 했건 제가 왜 신경을 가집니까? 단지 그 사람 머리가 좋아가지고 석포상전에서 번역한 걸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뭐 건강경이다 뭐 반야신경 정확히 알고 있구나. 이야 정말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조의 팬이 되었는데 원래 그 세종대왕 집안이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안평대군은 글씨를 너무 잘 써가지고 차이나에서 최고로 봐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데 일단 그런 뭐 설은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이 지란을 공자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순자에 나오는 건 넘어가고요. 초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초사에서 나는요, 드라마 인물처럼 갈등을 이끌어가는 주체인데,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의 초사의 이소경을 읽어보셨는지 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사의 이소경은 제가 그거 처음 읽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는데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면,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것은 풀입니다, 풀. 아니, 도대체 동물도 아니고 풀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나쁜 풀과 좋은 풀을 딱 나누어 가지고요. 좋은 풀을 몸에 꼭 차고 다니고 좋은 풀이 고통을 받거나 좋은 풀이 인물을 이끌어간다. 그 구런이라는 유명한 사람, 그 명나수에 뭐 빠져 죽었다 자살했던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풀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바로 도이죠. 풀이 바로 도이니까 이 풀의 온갖 모습을 통해서 난초가 보통 풀하고 섞여 있는 것조차도 이 사람은 가슴을 아픕니다. 군자가 범숙한 세계에 물들어 있다고. 좀 이상하긴 한데, 그 구런이라는 사람은 그 초월적인 인물과 범숙한 인물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거죠. 공자는 그냥 같이 살았던 사람. 공자보다 뛰어나거나 말거나 초사의 이소경은 그렇게 이루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어떤 사람이, 저는 이제 그 국문학 같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할 때, 오늘은 제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비속어를 쓰거나 육두문자를 쓰거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기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비속어나 육두문자를 교양인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러는 것은요, 교양인들의 자기 기만이고 오만함이죠. 인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교양인들이 함께 써야 진정한 교양이죠. 그래서 국회 같은 데 걸핏하면 막말이라고 하는데, 막말의 문제는 아니고 저 사람이 그런 내용의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초사의 이소경은 약간의 고귀한 세계를 계속 이끌어간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조선 유학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태계 선생님인지 남명조식인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 가면은 남명조식은 훌륭하고 태계는 별까지라 계속 욕을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 들고, 남명조식은 태계 선생님이 없었다면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태계 선생님은 남명조식한테 편지를 자기가 먼저 썼습니다. 먼저 2년, 이상한 그 편지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부터 썼는데, 태계가 쓴 편지는 지금의 SNS처럼 태계라는 그 서당에서부터 안동구까지 걸어가는 중간에 그 태계 집에 노비가 걸어가면 길 가는 사람이 다 불러가, 야, 니 어디 가냐? 내가, 아, 태계 선생님 편지 저쪽에 기대성한테 보낸다거나 남명조식한테 보낸다거나 그거 좀 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뺏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뺏기고, 그날 저녁에 계속 뺏겨가지고 수천 장 만들어져가지고 내일이면 벌써 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한 달쯤 지나보면 10만 장 이상 뺏겨버리죠. 자, 그랬는데 태계가 쓰는 편지는 길고 영문장이고 남명조식이 쓰는 글은 짧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명종 임금한테 남명조식이 당신은 고하고 당신 엄마는 과부에 불과하다고 욕을 세웠죠. 왕관을 입으니까 명종실록에 명종이 어떻게 신하가 임금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내가 아무리 못났지만 너무하지 않느냐고 계속 탄식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남명을 죽여버리지 않죠. 왜 안 죽였겠습니까? 명종이 태계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만약에 태계가 편지 쓴 사람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태계한테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었던 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읽어보고 전부 앞뒤를 다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태계의 성리학은 난 지금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리학도 주의라는 나쁜 놈이 만드는 건데, 감리가지 특공대 만드는 방법,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인간이 되라고 하는, 그런 게 어디서 인간은 내가 되는 거지.
내가 나쁜 짓도 하고 착한 짓도 하고 온갖 풍상을 다 겪고 난 후에 스스로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 네가 정해놓은 착한 짓을 왜 해요? 공자는 또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서세수 같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여튼 이 맹자라는 사람하고 주인은 머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이 철학 중에 해당도 아닙니다. 목표를 정한다. 이건 철학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철학은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것으로 남겨둬야 되는데 태계 선생님 그 열심히 했던 성리학 백과 아니다 정글입니다. 가면 줄이론 주기론 이야기하면 저는 안 듣습니다. 그럼 왜 들어야 되느냐. 당신 지금 내 앞에서 잘난 척하냐고 저는 속으로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태계 선생님은 장점은 그것이 아니고 편지를 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선비들이 그분의 편지를 읽고 그날부터 주기론 토론을 벌였죠. 선비들끼리. 그러니까 조선을 철학의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이게 위대한 거 아닙니까? 철학적 담론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태계 선생의 편지쓰기라는 황당한 방법. 자기는 그게 나중에 후대에 오늘날 SNS가 되는 줄 몰랐겠죠. 기대성한테도 편지 쓰고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4대 사화라는 그 무서운 시기를 태계가 다 끝을맺게 해버립니다. 선조가 등극하자 말자 다 끝을맺게 해버려요. 선조한테 72번이나 벼슬을 그만둔다고 집으로 간 사람이 처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면 선조의 아버지가 아주 그 묘하게 서자 출신이라서 명종보다도 그 한길로 따지면 저 위에 있었어요. 중종의 아들인가 이래가지고 만약에 선조 임금이 원한을 품으면 조선은 다시 피비린내가 풍기죠. 그런데 태계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당신은 앞에 있는 임금이 바로 아버지다. 육친의 나라의 임금이 되었으니까 육친의 정은 줄이고 바로 그분을 모시라. 그래서 그때 살아있었던 인종 그 비 하고 명종 비한테 가가지고 아침에 엎드려 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억나는 분들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포천에 여기 문무가가 하나 계시겠죠? 기억에는 있을 겁니다. 어릴 때요, 집안 사람들이 전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그가 아버지한테 저 큰절 있지 않습니까? 본정신선 그거 했었죠? 댁이 어디세요? 포천 어디세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요. 본정신성이 어느덧 사라졌는데 제가 원래 겨우 62살밖에 68밖에 안 됐는데 얼굴은 어리게 보이고 나이는 많습니다. 68, 우리나라식으로 68인데요. 제 어릴 때 그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절하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절하고 할아버지한테 절하고. 근데 이게요, 절을 하게 되면 누가 꼼짝 못하냐면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꼼짝 못하죠. 절대로 바람 피우고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자리에 딱 앉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어떤 여자하고 밤새도록 자고 집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명심하면 와 무섭다고 느껴질 텐데요. 바로 선조 임금이 명종비하고 인종비한테가 아침에 일어나 절약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궁중에서 피비린내나는 음모를 꾸미던 숙연하게 돼가지고 다 끝쳤거죠. 그래갖고 앞에 있던 윤인인가 윤원영인가 자살을 했고 그걸 태계 선생님의 편지 한 장으로 완전 종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태계의 공은 이런 것에 있는 것보다는 끝없이 편지를 쓰고 인민을 정말 사랑했고 바보였던 그 요새 말하면 정신박약이 같은 아내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다가 죽었다. 근데 왜 그게 기생부양이라고 있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꾸 만들고 있는데 요즘에 아무리 러브스토리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지자체에서 수입 얻는다고 하지만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죠.
저는요, 여자 이야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 좀 싫어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람 입을 꽉 닫아버리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면 공개하면 안 좋을 것 같긴 하면 그런 거 재미없어요. 공부하는 이야기 해도 끝도 없는데,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 하고 앉아있고, 고수도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치고, 저는 고수도 안 칩니다. 친구 돈 뺏으려고 눈 빨개가지고 고수도 치는 게, 저게 정상이 절대로 안 되다 싶어서 저는 고수도 좀 뒤에서 잡버리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빈틈 없어졌죠. 흩은 짓 안 하셨죠. 안 했을 겁니다. 자녀와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큰절하는 집에서 허튼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남명조식 선생님, 사명당이 제자였습니다. 사명당이 제자였는데, 사명당은 뭐 천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남명조식도 남달리 뭐 불교의 성리였지만 사랑을 했을 텐데, 그 중보우하고 문정왕후가 주관하는 성과 시험을 치러 간다고 하니까 사명당이 시를 하나 써줍니다. 뭐라고 써주느냐면요, 지금 받은 그 꽃 이야기 10페이지에 있는데, 꽃은 조연석에 떨어진다. 화가 조연석, 여기에 하필이면 구유조자를 써놨습니다. 이 구유조자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백낙의 천리마 이야기에 나오죠. 천리마가 아무리 천리를 돌아다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백낙을 만나지 못하면 그 구유통과 말똥 사이에서 그냥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꽃이 피어가지고 님의 옷에 떨어지지는 못하고 뭡니까? 조연이라는 그 돌에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단속자 축대 몸이 깊어 단속 사는 그 절괴를 바꾸는 사람이 그 살았던 절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석 잘못하는 게 가만히 읽으면요, 이별하던 때를 기억해두라. 이 말은요, 내가 자네와 이별할 때를 잘 기억해두어라. 정당매, 네가 정당매에 있기는 한데 절개를 바꾼 사람이 가꾼 내와의 청자, 매실을 따먹을 때다. 이 말은요, 보우와 문정왕후가 치는 성과 시험에 시험치러 가는 때다 이 말이죠. 그때 사명당은 스승의 말도 거역하고 가서 덜컥 장원급제해버렸죠. 물론 이상하게도 사명당의 연보에 남명조식한테 공부 배웠다는 말은 한줌 바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래가 이 시를 보다가 제가 그 옛날에는 그 돌에다가 막 새겨놨습니다. 그 얼마 전에 탄매행 같은 그게 부끄러워서 없애버리던데, 저도 그래가 시를 쓰는데요, 12쪽에 꽃잎은 휘날려도 물은 흐르고 꽃은 피나니 문을 흘러도 두변새 소리는 받을 수 없고 꽃잎은 휘날려도 님의 옷에 떨어지기 어려우라. 술은 있어도 고운 눈과 치약이 버리네. 꺾인 매와 화병에서 시들었어 좋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공부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공부는 끝없이 해야 되죠. 난초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깊은 숲속에 혼자 피어있듯이 꼭 그렇게 출시하러 가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저는 소백산 골짜기에 남들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데서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20몇 년을, 2년을 살면서 적적해서 못 견디는 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는 길이니까 자동차를 조심조심 몰고 가가지고 부석사에 가면 자판기 커피 한 잔 빼놓고 돌아오는데 그게 70리길입니다. 커피 한 잔, 자판기 커피 한 잔 먹으려고 부석사까지 간다는 게 말도 안 되지만 제가 그 생각이 한 100번쯤 있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100번이면 1년에 5번이죠. 1년에 5번 정도는 못 견디는 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죠. 제가 이렇게 공부를 아무리 해봤자 성공하지도 못하고 출세하지도 못하고 남도 알아보고 남이 안 읽는 척. 그래서 혼자 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는 거는 내가 불쌍해서 우는 것도 있고, 둘째는 내가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왜 이걸 모르냐 싶어서 울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간에